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요즘 저는 검색이나 번역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면 챗GPT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챗GPT 4.0에 요즘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저한테 진료받으러 많이 오고 계신 흡착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흡착틀리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이름은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리입니다. 아래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틀니가 잘 붙어있기가 어려운데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틀니가 잘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치료받은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빠지고 덜거덕거리는 아래 완전 틀니 쓰시던 분들이 이 흡착 틀니 치료 받으시면 아주 만족이 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챗 GPT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질문을 하면 더 정확히 답을 준다고 하니까 질문은 영어로 하고 우리말로 답해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챗GPT 실행을 했고요. 여기다가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에 대해서 한국말로 말해줘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Tell me about suction effective mandibular complete denture in Korean.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해줘 하고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네, 흡착형 하악 의치는 의치가 하악에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의치 제작 방식. 전통적인 하악 완전 의치에서 유지력이 부족하여 환자가 사용 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흡착형 의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주요 특징으로 보시면 흡착 원리는 이렇게 의치가 구강 내 점막 표면과 밀착하여 물리적 흡착력을 이용한다. 의치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인상을 정확하게 떠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의치에 비해 흡착형 의치는 착용감이 우수하며 의치 유지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식사나 대화 시 말씀하거나 식사하실 때 의치가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유지력이 향상을 되고 그다음 환자 만족도가 증가되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단점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여 치과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기존 의치에 비해 제작 비용이 높을 수 있다. 이런 흡착형 하악 의치는 치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기술 그리고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좌우된다. 환자가 의치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의 금기증,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는 어떤 건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더니 이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는 못하는 경우는 금기증은 환자의 구강 상태나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줬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지력과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의체 금기증,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조골이 심하게 흡수된 경우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점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끼기가 불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과도한 타액 분비 또는 타액 부족, 그러니까 침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침이 너무 없어도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액 분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혀가 너무 큰 경우에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의 운동
수능과 관련된 경우에 하악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하악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틀니가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수능도 부족. 그러니까 틀니를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의치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암이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점막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의치 착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이 비대칭적이고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착형 하악 완전 의치, 그러니까 흡착 틀니는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위와 같은 금기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치료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에 금기증이 있는 경우 다른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말로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올렸거든요. 이게 보시면 임플란트 지지 위치,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임플란트로부터 안정성과 유지력이 제공이 되고 치조골 흡수가 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교합과 기능이 향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2개 심거나 4개 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 다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치조골 연조직 수술 후에 재치료, 그러니까 치조골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치조골을 좀 쌓아서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까지 틀니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형 임플란트 보철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보철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임플란트 2개를 몇 개를 심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틀니의 지지를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적응형 틀니,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임플란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소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머지는 틀니를 이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구강 상태, 전신 건강,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특히 이제 치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보시면 제가 그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틀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대체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틀니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를 못하는 경우에 다른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챗GPT 저도 요즘 재밌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챗GPT의 치과 관련된 내용 물어보는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